늦은 저녁 방송국. 이 리포터는 굳은 결심을 했고 생방송 중 인류를 충격에 빠뜨리게 되는데요. 그녀가 폭로한 건 뭘까요? 약 일주일 전 그녀에게 연쇄살인마가 연락을 해왔고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위험천만한 단독 취재인 건데요. 범인의 시그니처 스마일. 그의 전화를 기다립니다. 그놈의 시청률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그녀의 남편도 같이 대기 중이네요. 그렇게 전화가 왔지만 본부와의 통신이 두절되고 이 상황을 알 수 없는 그녀는 약속 장소로 향합니다. 하필 어른들 가는 장소. 스마일이 붙은 방으로 향하는데요. 어둠 속에서 나타난 연쇄살인범 에디. 간단한 몇 마디를 나누곤 모습을 공개하는데 그의 모습은 다름 아닌 결국 에디는 추적한 경찰들에 의해 사살되었습니다. 끔찍한 상황을 겪은 캐런. 그래도 살인마는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캐런은 충격의 기억상실을 겪는데요. 에디의 모습도 안에서 일어난 일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살인마 에디가 살던 곳을 찾아간 뉴스 제작팀. 그의 방엔 폭력적인 기사들과 야수인간의 그림들이 가득했습니다. 웬 풍경화도 있었네요. 에디 특집 기사를 위해 정신과 박사를 찾아 자문도 구합니다. 남편이 분위기를 잡지만 아직 안 되겠다는 캐런. 삐졌어. 에디 사건이 생중계된 이후 그녀가 뉴스에 출연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공황 상태에 빠지고 마는 그녀. 아직 충격이 가시지 않았고 극복을 위해 정신과 박사를 찾아가는데요. 닥터는 요양 겸 얼마간의 치료 모임을 권합니다. 바닷가에 위치한 작은 마을. 환자들이 모여서 생활하며 치료 중이었는데요. 그녀는 유명인이었습니다. 힐링하며 정신도 치유하는 단체 생활. 그런데 이 야성미 넘치는 여자가 남편 빌에게 들이대는군요. 박사님도 도착했는데 이 기분 나쁜 시선. 심각한 환자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멀리서 들려오는 울음소리. 소름. 주변에 야생동물이 많아 민원이 잦다고 합니다. 한편 제작진은 에디의 시체를 확인하러 갔는데요. 난도질된 문과 함께 에디의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밤이 되자 늑대를 쫓으려는 사람들. 키우던 소가 당했습니다. 소들이 당하자 다들 수색에 나서는데요. 그리고 남편 빌은 토끼를 잡았네요. 고서점에서 자료를 찾는 뉴스팀. 늑대인간이란 추측을 해보지만 서점 아저씨가 훈수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아무 때나 변신할 수 있고 죽어도 부활한다는데요. 진짜 은 총알만이 그들을 죽일 수 있는 무기. 그 시각 남편 빌은 잡은 토끼가 처치곤란이었는데요. 토끼를 손질해줄 사람이 있다는데 그건 바로 야성녀 마샤. 근데 토끼가 아니라 빌을 잡아먹으려는 그녀. 당황해서 3초간 즐겼지만 이성을 되찾은 빌은 야생남매의 집을 뛰쳐나옵니다. 근데 부쉬에서 소리가. 워워 궁에 딸피로 살아난 빌은 겨우 복귀했는데요. 박사에게 응급치료를 받는 빌. 절대 안정을 권합니다. 킹쩔 수 없으니 제작팀 커플에게 연락이라도 하는 캐런. 테리만 먼저 출발했습니다. 캐런은 야성녀와 남편의 사이를 의심하고 있었는데요. 습격받은 후 베지터리언이었던 그의 식성이 바뀌었습니다.
늑대 인간에게 물리면 그 사람도 혹시? 이번엔 캐런이 분위기를 잡아보지만 반대로 삐졌어. 그리고 한밤중 남편 놈이 사라졌습니다. 정처 없이 정글을 돌던 그는 니달리와 재회하고 뜨거운 야외 모닥불 앞에서 야생의 워웍으로 변하고 맙니다. 잠깐 예림이, 저거 혹시 만화야? 밤사이 19금 늑대 소리에 잠을 설친 테리는 새벽부터 조사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에디가 그렸던 그 풍경. 서둘러 복귀하려는데요. 그녀를 부르는 목소리. 그곳은 바로 마샤의 집이었습니다. 근데 발견된 에디의 스마일 스티커. 에디는 마샤의 또 다른 오빠였던 겁니다. 그리고 등장한 늑대 인간. 테리는 자연스럽게 낙법을 친 후 무기 획득. 도피 끝에 손모가지를 날려버릴 수 있었습니다. 이래서 전우조 활동을 해야 하는 건데요. 테리는 박사의 사무실로 피신해 남친에게 전화를 겁니다. 남편은 안 걸린 줄 알았겠지만 폭행까지 시전하는 쓰레기. 얼른 돔황차 캐런. 테리의 남친은 환자 중에 에디 퀴스트를 찾아보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마샤, 티시, 에디가 늑대 3남매였다는 사실. 그런데 귓방맹이를 날리는 워윅. 절체절명의 순간 눈뽕을 맞춰보지만 그의 갱킹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보다 이빨이 먼저지. 서점에 실버 블렛을 헐값에 구입해서 떠나는 크리스. 박사를 찾아온 캐런을 반기는 건 테리의 시체와 되살아난 에디였습니다. 드디어 본인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역시 충격적인 변신이었습니다. 그때 약간 치사하지만 변신 중에 공격하고 도망치는 캐런. 테리의 차에 탔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곳의 모두는 다 늑대인간. 박사님이 반가웠지만 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리면 전염되는 늑대인간 종족. 조용히 마을을 꾸려 문명 생활을 하자는 박사는 인간을 사냥해 야생의 모습으로 살자는 무리들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캐런 일행의 방문으로 갈등이 고조된 거였죠. 그때 크리스가 도착했습니다. 손모가지 워웍은 바로 티시였군요. 박사의 회유책도 더 이상 먹히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한 크리스는 부상당한 에디를 만나고 허세를 부리는 그에게 은총할 맛을 보여줍니다. 효과 확실하군요. 그리고 폭주하는 마을 주민들 앞에 나타난 크리스. 그딴 총은 소용없다며 허세를 부리지만 변신 중에도 얄짤없는 크리스. 이게 바로 실버 블렛의 클라스. 꼭 맞아봐야 알겠니, 위력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가는 박사. 그도 이제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순순히 말을 듣는 늑대 인간들은 헛간에 가둬지고 산채로 모두 불타게 생겼습니다. 도망쳐 나온 워웍 한 마리 사살. 보안관을 발견했지만 그 역시도 한패. 차를 바꿔 타는데요. 이놈의 시동은 언제나 안 걸립니다. 늑대 트리오의 습격. 끝내 출발했지만 한 놈이 침투했고 겨우 사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바로 남편 빌이었습니다. 그렇게 도시로 탈출한 두 사람. 모두에게 이 사실을 폭로할 계획입니다. 마침내 뉴스가 시작되고 충격적인 폭로가 이어지는데요.
모두가 그녀를 비웃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준비된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차에서 늑대 남편에게 물렸던 그녀 자신이었습니다. What is this? Oh boy. 그리고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은총화를 준비한 크리스. 목숨을 바쳐 그들의 존재와 해결 방법을 알렸지만 과연 사람들은 받아먹을 수 있을까요? 1981년작 하울링, 인간 늑대의 음모였습니다. 같은 해 개봉한 런던의 늑대인간과 더불어 아주 좋은 평가를 받은 작품인데요. 감독은 얼마 전 다룬 이너스페이스의 조 단테였습니다. 조 단테 감독은 이 영화를 계기로 스티븐 스필버그와 그렘린을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 인연으로 몇몇 배우들까지 함께 등장합니다. 서점 주인 아저씨가 그렘린과 이너스페이스에 등장했고, 에디 역의 배우는 이너스페이스에서 카우보이 역할을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뉴스 리포터 역의 제임스 맥크렐은 그렘린에서도 같은 방송사 리포터로 등장해 세계관이 이어지기도 했죠. 이분은 훗날 또 다른 늑대인간 영화 티눌프에서 교감 선생님으로 나와 지리시기도 했습니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 티눌프에선 많은 분들이 늑대보단 추박하나 시추 아니라는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반면 이 하울링에선 아주 디테일한 변신 장면과 특수 분장이 호평을 받았습니다. 귀가 뾰족 튀어나온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죠. 역시나 대부분의 헐리우드 영화가 그렇듯 하울링의 흥행에 힘입어 수많은 속편이 제작되었습니다. 무려 9편까지 뇌절 속편이 나왔는데요. 뭔가 스파이가 한 게... 이 하울링은 소설이 원작이기도 한데 자료를 찾아보니 원작도 나름 괜찮지만 영화 버전으로 각색을 아주 잘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이름들도 역대 늑대인간을 다룬 영화의 감독명을 따왔다고 하니 조 단테 감독의 디테일을 가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예산의 압박이 심하기도 했는데요. 후반부 몇 장면은 감독의 작업실에서 촬영했기 때문에 클로즈업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었고, 야성녀 마샤와 빌의 러브러브 모닥불 교미교미 씨는 그림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신성인으로 워윅 일족의 존재를 폭로한 캐런 역의 디 월레스 배우. 그녀는 이미 우리 채널에서 크리터스와 쿠조에게 고통받은 전력이 있죠. 극중 쓰레기 남편 빌 역의 크리스토퍼 스톤은 쿠조에서도 그녀와 바람피던 목수 역할이기도 했고, 둘은 실제 부부이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후반부 뉴스 장면 변신 때는 본인의 늑대인간 버전이 예쁘고 조신하게 변하길 원했습니다. 덕분에 황금 눈동자와 예쁜 메이크업, 귀염귀염한 모습으로 연출되었죠. 나라면 저런 용기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네요. 아무튼 양들의 모든 것은 그의 전리품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해요. 모두 몸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영화는 간만에 또 티븐킹입니다. 안녕!